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진구 음악시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N차 감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도 한 명 확진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28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해운대 희망의 빛 이야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부산 지역 9군 불균형 실태 분석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강서구와 기장군의 인구 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민이 느끼는 자부심이 가장 높은 곳은 해운대구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구군별 주거 생활 환경의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도구의 경우 객관적 지표는 낮았지만 주민들의 주관적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7일 하루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부산 진구 음악실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7일 낮까지 음악실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는 모두 2,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3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38명이 확진됐습니다. 기존의 방문 확진자 27명을 포함하면 음악실 관련 확진자는 65명입니다. 이 밖에도 목욕탕과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에서의 접촉 확진이 발생하는 등 지역에서의 N차 감염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감염 추세가 앞선 유행과 달리 상당히 빠르고 일상생활 공간에서 광범위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가 확진자 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한 명이 포함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 학생이 지난 24일 방과 후에 병원에서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진료를 받고 다음 날 자가격리 대상을 통보받은 뒤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27일 이 학교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고 학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3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163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중입니다. 또 이 학생과 같은 반 학생 17명을 비롯해 담임교사, 수업을 진행했던 교사들은 오는 12월 9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됩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이번 수능을 앞두고 확진자와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확진자 증가세에 대비해 코로나19 전담병상 추가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27일 기준으로 부산의 코로나19 전담병상이 부산의료원 163개, 상급 종합병원 46개 등 모두 209개인데 현재 16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병상이 43개가 남아있고 주말 퇴원 예정자도 있지만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부산의료원의 입원 환자 일부를 퇴원시키고 전담병상으로 운영하는 등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경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도 다음 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운대구는 28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해운대 희망의 빛 이야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는 부산시가 27일 0시부터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고 또 수능을 앞두고 있어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는 당초 해운대 빛축제에서 축제 명칭을 내려놓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의 빛 이야기를 주제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9군 간 불균형 실태 분석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생활 여건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와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주간 지표로 구성이 됐으며 실태 분석 결과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인데요. 부산방송에서는 인구 활력과 산업 경제, 주거 생활 환경, 교육문화복지 4개 영역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립니다. 첫 시간으로 인구 활력 그리고 주거생활 환경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기자입니다. 인구 감소로 제2의 도시 위치마저 위태로운 부산시.
한 해 동안 2만 7천여 명의 인구가 줄어든 부산의 인구 증감률 평균은 마이너스 0.8%로 16개 구군 중 강서구, 동래구, 동구, 연제구만 인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도시 조성 등으로 강서구의 인구 증감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영도구는 부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동구의 경우 11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19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며 1,300여 명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북한 재개발에 대한 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 동구 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이 동구 지역에 재개발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영도구와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이 타 지역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강서구는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도 강서구로 1.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평균 출생률 0.89명에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중구와 동구, 서구, 영도구 등 원도심 중심으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인구 증감률과 순 이동 인구, 고령 인구 비율, 합계 출산율을 종합했을 때 부산에서 인구 활력이 높은 구는 강서구와 기장군, 동래, 연제, 동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강서구하고 기장군 같이 새롭게 오랫동안 개발돼 왔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외곽에 이 지역이 이제 새로운 인구가 모여들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구 활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도심지 내에서는 동래구, 그다음에 연제구, 동구 같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과정을 통해서 또 인구들이 유입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이 가장 높은 곳은 해운대구가 1위를 기록했고 부산 진구와 중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도시 조성과 높은 출산율 등으로 인구 활력 지수가 높은 강서구, 주민들의 자부심이 가장 높은 해운대. 이러한 인구 추이의 변동을 통해서 지역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주거 생활 환경 불균형 실태는 어떨까요? 인구 감소와 도시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원도심. 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비율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주택률 1위는 동구. 건물 10채 중 7채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주택률이 가장 낮은 해운대구와 비교하면 비율이 4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노후주택률을 비롯해 무허가 건축물 수, 주차장 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 지표를 봐도 원도심 사정이 열악했습니다. 주거생활환경 객관 지표 하위 5위권 중 3자리를 원도심 자치구가 차지했습니다. 객관 지표가 가장 높은 해운대구와 꼴찌 수영구의 수치는 16배까지 벌어졌고 2위인 동구와도 8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는 게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옛날 35년 전에 40년 전에 지어진 그 주거의 어떤 공간 어떤 구조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힘든 어떤 그런 어떤 건축 공간적인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또 삼복도로나 어떤 원도심 지역에 단독 주거지로 들어가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같은 객관 지표의 수치가 낮아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주간 지표가 높은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도구의 경우 주민들의 주거 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16개 구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 보면 주간 지표가 객관 지표에 비해 4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부산시는 지하철이 없어도 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이 촘촘하게 연계돼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 많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한몫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영도는 옛날부터 이거 비란 시대부터 오래 어르신들 살고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도로 계획이 안 됐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이제 이번에는 재정도 많이 해가지고 도로를 많이 확보했고요. 빈집은 이제 이거 척을 하다 보면 마을 주차장이든지 터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확보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고령의 거주자들이 열악한 생활 환경에 체념한 상태로 응답을 한 것일 수도 있어 주관적인 지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부산 내에서도 지역 간 주거 환경의 격차가 상당하고 또 수치로 나타나는 주거 환경과 거주자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분석 결과. 이를 토대로 어떠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지역인 청년들이 줄줄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유출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감소로 생존을 고민하는 지역들. 비단 농촌이나 소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2, 제3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과 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5년 사이 지역으로 이사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부산은 11만 3천 명, 대구는 7만 2천 명가량 더 많았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지역을 떠난 인구의 절반가량이 20대와 30대라는 겁니다. 그만큼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 이들이 지역을 등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주변에도 7명은 지금 이미 타지로 가 있거든요. 10명이라 하면은. 다양한 문화를 즐기거나 양질의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역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서울 가서 같은 돈 주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서울로 가보는 것도 한 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해 기업 유치나 지역기업 육성 등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교육과 문화, 의료 기능을 갖춘 도시 인프라 구축도 과제로 꼽힙니다. 지역에 있던 기업도 수도권으로 또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구조적인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광역 메트로폴리스로서 대도시가 가져야 할 기능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엔 서울을 포함한 17곳의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텅 비어가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청년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영도 문화도시센터가 장애인들의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도 문화도시센터와 사회적 협동조합 이유는 끄떡없는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영도 1박 2일 무장애 예술여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문화관광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관광 약자들에게 예술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는 휠체어 이용자,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며 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세부 활동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2월 4일까지 영도 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